김제와 부안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자친구를 협박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을 성폭력 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군산 국가산단 내 업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투기 조사가 진행됩니다. 산업단지공단은 군산시와 합동으로 60여 곳을 점검 조사할 예정입니다.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현수막 훼손은 모두 6건이 발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전북 지역 사전투표소 243곳에서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권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서 대화를 자제하며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1m 이상 거리 두기 등을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거 현수막을 담뱃불로 훼손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 50분쯤 남원시 도통동 한 길거리에 걸린 선거 현수막을 담뱃불과 라이터를 이용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길거리를 지나다 심심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6건의 선거 현수막 훼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김제와 부안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대책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힙니다. 저희 전북방송이 마련한 토론회에서도 논점이 됐는데요. 나란 일 제대로 하겠다는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김제와 부안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965년 25만 6천 명이었던 김제시 인구는 8만 3천 명으로 줄었고 비슷한 시기 17만 명이었던 부안군 인구는 지난달 5만 3천 선도 깨졌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없어서 도시가 좀 썰렁해요. 그래서 김제에 많은 사람이 살아야 지역 상인들도 먹고 살잖아요. 인구가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현역 의원으로 재선을 노리는 무소속 김종애 후보의 대책은 무엇일까? 장관급 인구 정책부를 신설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 초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의 공약입니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인구 10만 이하의 소도시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특단의 지원과 대책을. 민생당 김경민 후보는 드론과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 특별법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야 합니다. 저는 김제 부안의 일자리를 10,000개를 만들겠습니다.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박정효 후보의 공약입니다. 우리가 국민 배당금을 지급해서 모든 국민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살게끔 노력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금배지에 도전하는 후보를 향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이번 선거는 시끌벅적한 소음이 덜해졌습니다만 갈수록 화려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유세 차량인데요. 차량을 빌리는 비용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호가하지만 기술 발전과 맞물려 유권자의 이목을 끌기 위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정당별, 후보별 특색을 담은 선거 유세 차량. 선거구 곳곳을 누비는 후보자의 또 다른 발입니다. 요즘 유세차에는 LED 전광판이 필수입니다. 대부분 100인치 크기 고화질로 18대 총선부터 보편화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차량을 타고 선체로 이동하며 유세해왔는데 더 이상 움직이는 차량 위에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 홍보 영상이 쉴 새 없이 나오는 LED 전광판이 충분히 시선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보이스보다는 비주얼이 강한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주얼에 강점을 두다 보니까 각 당의 정강 정책의 홍보에 대해서도 영상을 통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이제 유력 정당에서는 금전적으로 거의 보전이 다 나오니까 거의 다 뭐 99.9%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만의 독특한 선거 문화인 트럭을 활용한 선거 유세차는 갈수록 진화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전기가 없어 현수막을 걸고 차량 배터리를 연결해 음향을 틀고 다녀서 고장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배터리에서 발전기로 장비가 좋아졌지만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선거 유세 음향보다 더 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현수막이 시트지로 단순 음향 장비는 영상 음향 장비로 바뀌었습니다. LED 영상판을 올렸다 내릴 수도 있고 현장 인터뷰 생중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정책적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아마 연설 대담 차량은 계속 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다 그러면 아마 조금씩 진화되는 게 LED로 전면을 다 싸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보다 더 자주 볼 수 있는 후보자의 또 다른 발 유세 차량. 한국만의 독특한 선거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정부가 수용 의사가 담긴 입장을 밝혔죠. 영세 자영업자에서 재벌 회장까지 따지지 않고 준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현 기자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소득 하위 70%냐? 전 국민이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란에 시민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선별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피 같은 세금을 걷어서 하는 건데 꼭 진짜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뭐 지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니까 좀 꼭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줬으면 좋겠지만 뭐 더 잘 사는 분들은 덜 어려우니까 더 어려운 분들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나가서 이제 그런 분들 또 챙기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다. 재정 낭비이니 차라리 아예 주지 말거나 지원 대상을 최소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차라리 주지 말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 대사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는 주고 얼마씩이라도 다 뭐 하다 못해. 그런 사람들은 10만 원도 큰 도움이 되지만은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인데 멀쩡한 사람도 돈 나눠가지고 몇십만 원씩 줘놓으면 푼 돈 뭐합니까? 아무 소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명하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빚으로 나누면은 후세한테 좋지는 않잖아, 그죠? 그 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거 정말 필요한 한 사람한테만 갔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줄 거면 모두에게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뭐 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영세의 중소기업체들은 좀 뭐라 그럴까 지금 이때의 정부의 보조를 좀 받으면은 상당한 그 힘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저는 다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거는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 이럴 때 힘들 때 서기 위해서 뭐 세금을 축적을 해놨다가 다시 쓰고 이러면은 다음에 세금을 낼 때 사람들이 생각이 또 바뀌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특히 지급 기준이 논란이 되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분은 거의 월급 다 비슷한데 못 받는다면서 뭐 몇백 원 차이 못 받는다면서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건 조금 아니지 않나, 뭐 줄 거면 다 주는 게 액수를 적게 해서 다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당초 정부의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9조 1천억 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재정 적자가 불가피해 나라 곳간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고소득층으로부터는 세금 등으로 환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코로나19 전북도 10번째 확진자가 완치돼 퇴원했습니다. A씨는 격리치료를 받아온 전북대 병원에서 이달 7일과 8일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의 접촉자로 관리를 받은 가족, 헬스장, 사우나, 의료기관 관계자 등 58명은 모두 자가격리가 해제됐습니다. 현재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입원 환자는 모두 9명으로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운영 제한 권고를 위반한 감성주점에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 9일 감성주점을 점검한 결과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거리 유지 등 규정을 위반한 감성주점 5곳을 적발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이면서 클럽처럼 운영하는 감성주점은 젊은 층이 술을 마시고 노래도 부르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이들 업소는 오는 19일까지 영업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업주는 형사 고발되고 출입자는 과태료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자친구를 협박해 성폭행한 20대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23살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강제로 촬영했습니다. 그런 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다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등의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는 군산 국가산업단지 내 휴폐업한 업체 60곳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군산 국가산단 내 불법 임대가 증가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은 이와 함께 임대업체 등을 중심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전북 지역 구름 많겠고 남부에는 낮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이 4도, 남원, 순창, 정읍, 고창은 5도, 김제와 부안은 6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남원, 임실, 고창 11도, 김제, 순창은 12도, 부안과 정읍은 13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전북 지역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부에는 낮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빨래는 실내 건조하시고요. 세차 효과도 좋은 편입니다. 자외선이 많이 강하지는 않지만 눈 보호를 위해 선글라스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주말인 일요일에는 대기가 불안정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낙성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밖의 날은 낮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포근하겠고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1일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투표 인증샷과 함께 우리 지역 일꾼으로 뽑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카카오톡 제보 25로 보내주시면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선거 당일 개표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선거 방송은 전북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